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지역을 달궜던 가장 핫한 뉴스를 정리하는 인천 뉴스콕 시간입니다. 남인천 방송과 CJ 헬로 북인천 방송이 함께 지역의 핫 이슈를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은 물론 방송에서 담지 못했던 취재 뒷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 뉴스콕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계양 지역 소식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의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계양 테크노밸리 일대를 중심으로 주민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취재한 이정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아 기자,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주변 민원이 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지난달 12일부터 국토부는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 평가서에 따르면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 대상지에 금개구리를 비롯해서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진 흰꼬리 수리, 큰 기러기처럼 이 멸종 위기종 생물이 서식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더 문제는 금개구리의 경우에는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지 전역에 걸쳐서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큰 피해가 우려되는 종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이처럼 멸종 위기종 피해가 불가피하게 된 데 대해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이유는 현재 인천 지역 안에서도 멸종 위기종들을 위한 이 대체 서식지가 운영이 되고 있었지만 관리가 전혀 안 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건데요. 환경단체 인천 녹색연합 측의 입장 직접 들어보시죠. 양서류 대체 서식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저 개발을 위한 면피용인 거지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테크노밸리를 사업부지 외에 계양 전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계양의 지금 그린벨트 비율은 54% 정도인데요. 상당하죠. 인천에서 가장 그 비율이 높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훼손이 덜 됐기 때문에 이제 뭐 금개구리를 비롯한 이런 멸종 위기종들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2013년 지금은 서운산단이 들어와 있지만 서운산단이 이제 추진될 당시 그 사업부지에서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금개구리가 서식하는 부분들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도 당연히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이에 계양구가 내놓은 답변이 바로 대체 서식지였어요. 당시에 이제 금개구리들을 잡아서 그 서구 늪지 등 여러 곳에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뿌렸는데, 중요한 거는 사후에 이제 그 모니터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지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부분인 거죠. 이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제2서운산단이 국토부의 입지심사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 제2서운산단 이 지역에서도 저희가 취재를 통해서 금개구리의 서식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대안을 내놓을지는 논의가 되진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의뢰 그랬던 것처럼 또 대체 서식지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하지만 환경단체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해법인 것처럼 대체 서식지가 만약 이런 법적 보호종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면 대체 서식지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만능 해법인 것처럼 내놓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겁니다. 네, 이 금개구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서운산단 일대에서도 발견이 됐었는데 지금 뭐 계양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전역에 퍼져 있다고 하니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제가 지금 뭐 멸종 위기종 생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또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악취 몸살을 앓는 굴포천이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에까지 포함이 되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네. 사실 굴포천의 악취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 하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악취가 발생하기 때문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이 계양, 부평 지역의 오랜 또 주요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굴포천 하류부인 계양 테크노밸리 사업지 역 안에서도 악취가 영향을 끼친다는 건데, 지역 주민들은 일단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위안을 하면서도 그래도 개발 전에 악취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겠냐며 좀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악취 해결하고 해야지. 그걸 거의 뭐 시궁창 냄새지. 시궁창 냄새. 왜냐하면 뻘이 썩기 때문에 밑에가 너무 퇴적돼 가지고. 어떨 때는 저 공장 폐수 같은 냄새도 날 때도 있고, 비 오기 전에가 이제 좀 나죠.
지금 그 하류 부분은 거의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수질이나 악취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개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런 민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고요. 굴포천이랑 경인아라뱃길이 규련보로 막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없애야 된다. 제거를 하고 굴포천의 물들이 경인아라뱃길이나 이제 한강이나 이런 걸로 좀 바다 쪽으로 자유롭게 좀 오갈 수 있으면 수질이 좀 더 개선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굴포천은 지난 2016년에 국가 하천으로 지정이 됐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부가 노력만 한다면 이 수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그게 아쉽 부분입니다. 이제 네. 굴포천의 경우에는 3개 시도 5개 자치구를 경유하는 하천인데도 네. 벌써 3년째 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건데 이번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을 기회로 삼아서 굴포천 통합 관리에 나서야 할 때로 보입니다. 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은 이제 지역 사회의 굉장한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네. 뭐 정치권을 동원해서 굉장히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게 이뤄낸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이거든요. 근데 국가하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건 참 진짜 가슴이 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계양 테크노밸리 이제 주민 설명회도 취소됐다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택지지구 지정 전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가 지난달 열릴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그 앞에서 말한 멸종 위기종 등 환경적인 이유도 반대 요인으로 좀 꼽히고 있고 또 그동안 계속해서 지적돼 왔던 김포공항 소음 문제 또 하나는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양 지역 신도시 사업 대상지 일대 땅값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위탁 농가나 또 토지 보상금으로 또 제 삶의 그 장소에 가서 새 삶의 터전을 좀 뿌리려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LH공사가 지금 그 각 동마다 한 권씩 갖다 놓은 한 700페이지짜리 그 전략 환경 평가서라는 게 주민들이 지금 농번기에 누가 가서 그걸 보고 너무 가혹하다는 거죠, 주민들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강하게 어필하고. 네, 이미 계양 테크노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나 또 난개발, 소음 피해 등이 얽혀있는 비상대책위원회만 5개에 이릅니다. 오는 9일 이 비대위원단과 국토부 추진단의 이 간담회가 있을 예정인데요. 정부의 신도시 개발 사업에 이렇게 민원이 좀 따르는 만큼 앞으로 얼마나 우리 지역민들과 소통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적자분을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 이 지원금이 조만간 2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는 제자리 걸음인데요. 인천시가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먼저 리포트 보고 오시죠. 인천시는 지난 2016년 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승객의 편의와 이용객 증진을 위한 것이지만 2016년 3억 명이던 승객은 오히려 2018년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민선 7기 인천시는 3년 전 진행한 버스 노선 개편이 인천이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손질 작업에 들어갑니다. 우선 2020년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굴곡 노선, 장거리 노선을 없애고 간선에서 지선 위주로 노선을 개편함으로써 버스 교통의 시간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내버스 이용률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시내버스 한정 면허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재정 절감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히 노선 개편과 비혼잡 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추가 필요 인력을 대폭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운전 종사자의 근로 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613명의 추가 운수 종사자가 필요한데 노선 개편 및 비혼잡 시간 배차 조정 등을 통해서 379명만 증원해서 98억 원 가량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이 밖에도 버스 공영 차고지 확보,
공영차고지와 정류소 관리 업무 민간 위탁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은 천문학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하에 진행되는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431억 원이던 재정 지원금은 2018년 1,079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은 1,271억 원, 머지않아 2,000억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대책을 통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시민 만족도는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네, 보도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봤는데요. 원태규 기자, 이 인천시가 버스 준공영제 개선을 추진한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인천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는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이게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노선의 관리는 공공기관이 하고 노선의 운영은 업체가 맡는다. 뭐 이런 게 준공영제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업체의 적자 부분을 인천시가 지자체가 지원을 한다는 건데, 그런데 인천시가 이번에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의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버스 승객은 또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버스 승객은 또 재정 지원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시민 세금으로 나가는 거다 보니까 계속해서 연간 10% 이상 늘어나는 이 시민 부담, 세금, 지원금 이것을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네.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계속 지원금은 늘어나는데 시민 만족도는 떨어진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위기 의식 속에 인천시가 직접 개편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중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버스 준공영제 개선이에요. 지금까지 인천시는 막대한 세금을 버스 준공영제에 투입을 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버스 업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못 해왔거든요.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에 많은 버스 업체들이 이 지원금을 다른 형태로 유용을 하다가 적발돼서 이제 처벌을 받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버스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버스 준공영제 지원금을 두고서 눈먼 돈이라는 표현까지 썼던 것으로 네. 제 취재했을 때 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모두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지난해 8월에 그 광역버스 업체들이 우리도 적자 때문에 힘들다, 준공영제에 포함시켜달라 네. 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파산하겠다라고 이제 강하게 인천시를 압박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때 인천시가 어떤 카드를 내놓았느냐? 그렇게 힘들다면은 우리가 매입하겠다. 적자면 손 놔라 하면서 강공으로 그냥 네. 딱 네.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자 자연스럽게 광역버스 업체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네. 현업으로 돌아가서 운행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천시는 이제 버스 준공영제가 아니라 버스 공영제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이런 입장으로 되게 강하게 이번 사례에서 피력을 한 부분이에요. 이에 맞춰서 인천시가 최근에 이제 인천시 버스 운송 사업 조합과 준공영제 제도 개선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네. 포함이 된 게 눈여겨볼 부분이 뭐냐면 지원금 감사, 앞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원금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인천시의 이번 이제 그 원태규 기자가 취재했던 버스 준공영제 개선 관련 이제 기자회견도 이와 같은 연장선에 있다라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필 기자가 그동안 버스 준공영제 내부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좀 다시 한번 언급해 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버스 준공영제를 좀 추진을 할 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버스 준공영제 시작 당시인 2010년만 해도 400억 원대였습니다. 431억 원이 당시에 투입이 됐고요. 네. 이렇게 시작된 지원금은 진짜 계속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에 1,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만 1,079억 원이 투입됐고요. 올해는 이보다 18%가 증가했습니다. 1,271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인천에 모두 85개 광역버스 한정면허 다 포함해서 85개 업체가 있는데, 이 중에서 32개 시내버스 업체가 준공영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32개 업체에서 운수 종사자만 4,500명이 넘거든요.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증가분이 근로자분들의 임금 인상분만 반영하더라도 지원금은 수입이 고정적이라면은 지원금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물론 버스 승객이 늘어서 수익이 좀 더 늘어난다면 상황이 낫겠지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천의 버스 승객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속도로 가다가는 인천시 예상으로는 5년 뒤에는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지원금 추이를 보고 예상을 한 결과 2024년이 됐을 때는 2,159억 원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발표한 개선안은 그러면은 승객을 늘리고 비용은 줄여서 이 버거운 지원금을 낮추겠다는 게 목적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승객들이 원하는 거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에게 원하는 거는 지하철에서 내렸을 때 환승을 할 때나 이럴 때 좀 더 짧은 시간을 기다렸다가 쉽게 빠르게 도착지 원하는 곳에 도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주요 노선, 그러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 버스가 더 많이 자주 운행이 돼야 될 건데 인천시의 생각도 똑같은 겁니다. 장거리 노선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노선을 집과 직장, 회사, 학원 이렇게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선으로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인천에는 또 준공영제에 포함되지 않는 한정 노선이 16개가 있는데 이 노선을 이번에 전부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서도 일정 부분 수익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인 거죠. 또 차고지 부족으로 또 발생하는 문제도 당시에 제기가 됐었는데요. 버스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까지 가는데 4km, 5km 불필요한 운행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나가는 지출이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가 지금 현재 4곳이 있는데 10곳으로 2026년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개편 등을 통해서 연간 버스 승객이 14%가 증가하고 예산은 551억 원을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노선이 또 막상 바뀌다 보면은 이제 막 노선 변경 적응했는데 또 어떻게 바뀌냐, 이 노선 이렇게 가냐, 어떻게 되냐 시민 불만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인천시는 내년 7월에 버스 노선을 개편한다면 버스 이용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서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평 이동에 주민들을 위한 공공 이용시설이 들어섭니다. 시설 건립을 위한 기공식이 열렸는데요. 이 해당 지역은 미쓰비시 줄사택이 있는 곳으로 인천에서도 손꼽히는 원도심입니다. 네, 근데 이재필 기자, 이 지역 주민들은 이런 시설 건립에 대해서 당연히 반겼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그 미쓰비시 줄사택 대표적인 지역의 이제 원도심이죠. 굉장히 낙후된 지역인데요. 네. 이제 기공식을 열고 이곳에 주민 공동 시설이 들어서는 첫 기공식이 열린 겁니다. 네. 이곳에는 이제 그 경로당 그리고 주민 체육 시설 그리고 독서실 등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날 당일 기공식 현장에서 만났던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오랜 수건이 풀린 기분이다. 네. 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얘기도 지금 들었지만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공공시설도 들어서고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좀 논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그 미쓰비시 줄사택은 그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조병창에 강제징용된 그 조선인 노동자들이 머물던 숙소입니다. 네.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 곳인데 일본이 과거 이제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부평구가 미쓰비시 줄사택 관련 역사 관련 학술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토론회에 참석한 그 역사문화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는데 가해국의 양심을 깨울 귀한 문화 유적이다. 부평구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중요한 유적이다라고 입을 모았어요. 말 그대로 보존해야 한다는 건데 그런데 부평구가 이곳에 이제 미쓰비시 줄사택을 헐고 이제 공공시설을 포함해서 이제 앞으로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주차장도 건립될 예정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미쓰비시 줄사택이 지역의 대표적 슬럼가예요. 그동안 방치돼서 곳곳이 낡고 부서졌습니다. 당연히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끊임없이 좀 요구를 해왔고 이 줄사택을 헐고 하루빨리 좀 개선 사업을 해줄 것을 구해 요구를 했었는데 네. 부평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새뜰마을 사업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고 이 기공식이 열린 겁니다. 네, 그런데 부평구가 최근에 학술 토론회도 열었고 이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에 대해서 모르진 않을 텐데요. 맞습니다. 부평구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 너무 강한 거죠. 네. 그리고 추진 중인 사업의 상당수가 인천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만약 사업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도 좀 큰 거죠. 때문에 부평구도 고민이 많은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논의를 해보자는 입장이고요. 미쓰비시 줄사택 전부를 허물지는 않겠다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튼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서 현명한 해법을 찾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핫 이슈로 마련한 인천 뉴스콕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요 현안은 물론 숨겨진 소식을 더욱 심도 있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